박정현 변호사님 같은 이렇게 좀 변호사한테 좀 상담도 받아보고 무응답으로 대처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.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. 끝. 네, 갈까요? 안녕하세요, 김종원입니다. 네, 박정원입니다. 오늘 오랜만에 법률 사연이 들어와서 저희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. 저희 법률 채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맞아요. 네, 잊으실까봐 네. 제가 사연 네. 읽어드릴게요. 네네. 감정이입해서 읽어볼게요. 아, 진짜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동쪽에 살고 있는 40대 학원을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. 얼마 전 학원으로 그 우편물이 날라와서 봤더니 제가 폰트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한 법무부인에서 보낸 내용증명 등기였어요. 자세히 읽어보니 제가 명함에 저작권이 있는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을 했고 그 명함을 블로그에 몇 차례 올린 게 저작권법 위반이라서 합의금을 내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. 전 그냥 의뢰 맡긴 것 뿐인데 이게 제 잘못인가요? 법 없이 살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저작권 위반이라고 법무법인에서 내용 증명이 오니까 가슴이 떨려서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. 정말 제 잘못 맞나요, 변호사님?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, 박정원 변호사님? 네, 역시 저는 또 한 번 느낍니다. 네. 방송 많이 나가신 분은 다르다. 뻔뻔해져서. 이게 지금 법무법인에서 보낸 이제 등기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마 내용증명 우편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. 그 미디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블로그 내지는 뭐 실제 간판 그런 디자인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요. 흔히 있는 일이지만 굉장히 본인은 엄청 크게 느끼시고 맞아요. 네, 사실 저희 법무법인에도 꽤 많은 분들이 이런 그렇죠. 걸로 오십니다.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보니까 조금 특이하다 그래야 되나?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. 첫 번째는 명함에 저작권 있는 글씨체를 사용했다. 그리고 이거 자체를 블로그에 올렸다라는 스캔해서 거예요. 이제 블로그에 올렸겠죠. 네, 사진 찍어서. 결국 이제 법률적으로 두 가지 의미 있는 행동이 있는 거고 앞에 명함은 의뢰를 맡겼다 그랬잖아요. 이건 100% 의뢰 받은 사람. 의뢰 받은 이 업체 측의 책임입니다. 만약 내가 이 글씨체를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은 이상 이거는 이 의뢰받은 명함 제작 업체에서 알아서 할 문제예요. 뭐 설령 나한테 문제가 오더라도 이거는 내가 배상을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이쪽에서 다시 구상이라 그러는데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, 두 번째 이 명함을 이제 블로그에 올린 거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. 끝. 네, 갈까요? 근데 명함 자체가 지금 뭔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이 있는 명함인데 네. 그걸 올린 게 전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. 네. 그걸 좀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. 네. 김종훈 변호사님께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작권이라는 것부터 좀 설명 드릴까요? 그러니까 저작권은 창의성이 인정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폰트와 폰트. 관련해서 저작권이 인정되는 거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글씨체 자체가 예술 작품이다. 예를 들어 그 저작권 인정될 수 있어요. 어떤 서예 작품이다. 그런 거. 주로 문제되는 거는 이제 주로 서체 파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도 왜냐면은 이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박정헌이라는 자기 글씨체로 쓴 이거를 쓴 적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폰트 파일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권리다. 거죠.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폰트 파일 자체를 복사한다든지 변형을 한다든지 뭐 이랬을 때 이제 이 저작권 침해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. 좀 예를 들려고 좋아하는 글씨체 있어요? 뭔지 알죠? 바탕체 계약서 쓸 때 그러니까 바탕체도 하나의 독창성이 있는 글씨체라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폰트가 되는 건데 이 파일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하려면 이 파일을 다른 데다가 복제를 하거나 USB 같은 데 막 무단으로 옮기거나 이런 것들은 폰트 파일에 대한 침해가 되죠. 지금 이거는 이 명함의 글자를 이제 도안으로 새긴 것 자체가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. 쉽게 구분을 해서 어떤 폰트 파일이 있어요. 예를 들어 파일을 가지고 내가 좀 고쳤어요. 그러니까 글씨체를 바탕체에다가 뭐 바탕 정원체 뭐 이런 식으로 고쳤다고 쳐요. 그래서 글씨체가 묘하게 바뀌었어요. 그러면 이거는 파일을 변형하거나 권리 침해가 성립이 될 여지가 있어요. 근데 그냥 말 그대로 이거 입력을 해서 출력을 했잖아요. 그러면 요거 자체는 이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하는 게 아니고, 그래서 그러니까 흔히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글씨체를 우리가 써서 이 출력을 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를 내가 조금 바꿔서 뭔가를 만들었다. 이런 거는 문제에 대해 소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요거 그냥 문구를 하나 읽어드리면 폰트 파일을 이용한 결과물, 로고나 컨텐츠 등에는 폰트 파일의 저작권이 미치진 않는다.
별개라는 거죠. 폰트 파일 자체를 복제하거나 이럴 때는 그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 맞는데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제 흔히 문제되는 게 이런 거예요. 막 제가 예를 들어 뭐 창천체를 만들었어요. 개인적인 용도만 사용하고 뭐 기업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상업적인 용도의 사용을 금지합니다라고 하고 배포를 해요. 내가 사실 우리가 다운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다운받잖아요. 글씨 이쁘네 하고 다운받잖아요. 이거를 뭐 일일이 안 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쓰는 거예요. 근데 나중에 특정 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에서 그런 걸 다 찾아내가지고 우리 글씨체를 허락 없이 썼네? 합의금 얼마 내지는 이 프로그램 정식 사용권을 사라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뭐 케이스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반드시 그쪽 말이 맞다라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제가 왜 계속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뭐 이분 같은 경우에 애초에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실제 문제될 만한 소지의 행동을 했어요. 근데 이거를 내가 내 개인적인 블로그에 올리는 거랑 이걸 가지고 또 어디 파는 거랑 이걸 사용하면 문제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과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이것마다 다 다르게 보는 거거든요.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전에도 이렇게 해서 누군가 날 고소한 전력이 있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나는 진짜 몰랐다라고 하면 사실은 대체로 문제 없이 끝난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다만 과거에 이런 전력이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조금 다르게 될 수 있고요. 그냥 이런 내용증을 받았다 그러면 막 잠 못 주무시고 막 바로 전화해서 죄송해요 제가 합의금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는 거를 절대 권해드리지 않고 정현 변호사님 같은 이렇게 좀 변호사한테 좀 상담도 받아보고 무응답으로 대처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. 정말 그냥 보내는 거예요. 그 내용 증명 보내는 쪽에서는 얻어 걸려라라는 식으로. 막 이것저것 다 찔러나 보는 거죠.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 이러했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 뭐 얼마나 썼냐 이런 거 확인하고 와서 내가 이거를 내가 이 실수로 글씨 쓴 거 맞다 잘못 쓴 거 맞다 실수로 이제 이렇게 했고 그게 증거가 되거든요 사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 김정근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실 대응을 아예 안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. 괜히 대응했다가 이게 자체가 이게 다 녹음 내지는 어떤 이메일도 이제 증거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안 하시는 것도 좀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또 저희가 법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저희가 법률 채널이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이렇게 댓글이나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소재 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그게 좀 많아요. 방송 화면 있죠. 그거를 캡처를 해서 이제 내 개인 블로그에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. 캡처해서 그냥. 난 상업적 목적도 아니고. 근데 그게 은근히 요즘 내용 증명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꼭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런 것도 이제 보내는 데가 있더라고요. 블로그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신경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저희 영상이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말을 못하겠어요. 그래서 뭐 내년에는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네, 지구는 돕니다. 네, 화이팅입니다. 지금 돌고 또 저희 창천 미팅룸도 돕니다. 계속 돌겠죠. 네. 그럼 또 내년에 만나 뵙겠습니다. 네, 내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히 가세요. 네.